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 채널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육아 정보 손쉽게 받아보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따르릉 올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육아동지들을 위한 영상 2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 중 영양 섭취와 체중 관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해요. 임신 중에는 태아가 잘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임신 중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은데 혹시 다들 임신 기간에 뭐 특별히 신경 썼다거나 하는 거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는 것도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 일단 저는 입덧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필요한 영양제,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들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자유롭게 먹었던 편이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에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는데 임신하고 12주까지는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12주까지는 안 먹고 있다가 이제 12주 지나면서는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그렇게 편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하는데 사실 임신을 계획하면서는 커피 안 마셨고 실제로 임신하고 나서도 커피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수능 동안 커피 없이 한 거네? 그렇죠. 대단해. 루이보스 티와 함께. 식품의약국에서 임신부 카페인 섭취 권고는 200mg 이하로 섭취하면 해롭지 않다고 해요. 200mg 정도면 어느 정도야?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한 잔 정도? 생각보다는 꽤 많다. 그러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을 이제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임신 초기에 카페인 섭취가 유산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초기 8주까지는 아예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페인이라고 하면은 커피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탄산음료라든지 홍차, 그리고 초콜릿 이렇게 은근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괜찮다 해서 그거 먹고 뭐 탄산음료도 먹고 이러면 초콜릿도 먹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하루 용량이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신 기간에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기간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따로 뭐 영양제나 약 같은 거 챙겨 먹은 거 있었어요? 저는 유산균 비타민 D 먹고 종합영양제 먹고, 그때 임신성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신지로이드 먹고 뭐 철분제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많이 그러게. 먹었네.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이제 임신 준비한다 하면 엽산은 일단 필수잖아. 근데 저도 이제 임신 준비하면서 저도 열심히 먹었고 남편도 주고 이제 남편도 엽산 열심히 먹고 했는데 뭐 임신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바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영양제 원래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귀찮고 됐어 뭐 먹는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하고서는 안 먹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신이 그 시기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뭐 바로 먹기는 했었는데 엽산은 그랬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가 매우 낮다고 수치가 그래가지고 임신 중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제 철분제 그렇게 챙겨 먹었어요. 임신이 되면 한 달 내에 신경기관의 형성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만약 엽산이 부족하면 선천성 기형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추천하는 것은 임신 기간 전에 임신을 준비할 때부터 미리미리 엽산을 섭취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임신했다는 걸 알려면 빨라도 4주는 지나야지 알지 않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미리 엽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신경기관이 형성될 때 엽산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임신 중에 날 생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날 음식 같은 거. 그런데 이런 이유가 실제로 뭐 생선이나 날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혹시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기생충이 있다거나 뭐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그랬을 때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약을 쓰거나 이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런 음식을 좀 먹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너무 연어가 땡겼을 때 딱 2번 먹은 적 있었어요. 맞아. 저도 막 너무 초밥이랑 회가 먹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좀 참다가 막달에 이제 막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연어에 수은이 많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진짜 딱 2점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임신 기간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또 리스트로 작성하면 또 많잖아요. 뭐 팥도 먹으면 안 된다, 파인애플도 좋지 않다, 식혜 먹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으로 안 좋은 영향까지 미치려면 뭐 파트 한 트럭 먹고 막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잖아요. 술, 담배, 마약만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임신 기간 중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임신 중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하면 사실은 체형이 많이 변하잖아요. 특히 몸무게가 많이 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에는 또 막 연예인들 보면은 임신해도 배만 불룩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고 날씬하고 이렇게 D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로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임신해서 절대 살 안 찌고 막 날씬한 몸매 유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엄마의 영양실조는 태아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뇌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임신 4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영양이 부족하면 저체중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이후에 인지 발달, 지능결함, 망막염증, 풍진, 단손포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경험이나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에 따르면 아이가 태내에서 경험하는 환경이 이후에 심장병, 당뇨, 비만, 암 등 각종 성인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방세포를 분해한다고 알려진 POMC 유전자가 발현하지 못하게 해서 이후에 당뇨병 아니면 성인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체중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아이가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 비축 효율이 높은 절약형 신진대사를 시킨다고도 해요.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걸 많이 보이는데 이게 생후 2년 이내에 평균 아니면 평균 이상의 그 발달 궤도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절약형 신진대사, 그러니까 고칼로리 아니면 고열량의 음식을 선호하고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균 궤도에 올랐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이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저체중아로 태어난 경우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는 또래랑 이제 비슷하게 혹은 더 잘 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 잘 크고 있다, 뿌듯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또 아니네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임신 중에 과도한 영양 섭취도 또한 문제가 되죠. 임신하면 몇 킬로그램이 늘어야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요. BMI 지수는 몸무게를 자신의 신장을 곱한 값으로 나눈 건데요. 예를 들어서 60kg이고 키가 165라면 60을 1.65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전에 보통 체형이었다면은 11kg에서 16kg 이내로 체중 증가를 하는 게 정상 범위라고 합니다. 임산부의 비만은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죠. 또한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과 선천성 기형의 가능성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저체중 아이들과 유사하게 당뇨나 성인병과 같은 질환에도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임신 가능성도 높이고 임신 후에도 건강한 태아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육아동지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